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봤다는 영화 암살이죠. 암살에 보면은 조승우가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김원봉은 시대의 풍운하였죠. 혁명가이기도 했고 21살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그리고 친일파 고관들을 암살하는 테러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당시 국내외 신문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김원봉은 그 어떤 독립운동가보다 조선에 많이 알려진 부사가 됐습니다. 김원봉이 이끌었던 그 조선의용대가 1930년대 후반에 광복군에 통합이 돼서 광복군의 그 한 원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복군이 해방 이후에 그 국군을 창설하는데 또 주요한 한 요소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김원봉이 1948년에 그 남북협상차 그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그 고위직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6.25 당시에도 김원봉은 북한 내각의 국가검열상, 그다음에 노동상 이런 고위직을 지내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김원봉은 1958년에 그 숙청이 됩니다. 숙청 이유가 그 연안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김일성이 자기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인식이 돼서 숙청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원봉의 비참한 그 최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설득 있는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950년 6.25 개전 당시에 그 남침을 반대할 만큼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심스럽고요. 그런 판단 자체가. 김원봉이 6.25 남침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군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맡고 있는 자리 자체도 전쟁에 직접적 관련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전쟁 당시에 장관의 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되는 것 같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까지 받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한 건 일반 국민들의 감정상 그리고 6.25를 겪은 그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일반적으로 영화 암살을 보고 페이스북에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소원이 안 되는 건 그 이상한 일이다. 빨리 소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쓰면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원봉을 굉장히 멋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밀정에서는 그 이병헌이 그 역할을 했고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아주 그 패기 있는 혁명가 풍운하의 모습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실제 1920년대에 김원봉이 한 역할과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멋있는 인물로 그려진 게 아닌가 합니다. 반면 1945년 그리고 특히 1948년 이후에 김원봉의 행정에 대한 그런 묘사는 알려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앞부분의 행적에 맞춰서 지나치게 좀 미화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봉이 월북한 경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좌파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48년쯤에 김원봉이 경찰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모욕을 겪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자기를 쫓아다니던 이른바 친일 경찰이 해방 이후에도 자기를 다시 눈초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분개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김규직 선생하고 같이 남북협상을 1948년에 평양에서 했을 때 협상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봉과 김구는 지금 흔히 알려져 있듯이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광복군 창설 이전까지는 김구는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김원봉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김원봉은 1930년대 중반까지 임정 해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정을 이끌고 있던 김구하고는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죠. 장준하는 해방 이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광복군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을 돌베개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장준하를 맞이해서
장준하를 비롯한 일본 학병들을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술을 먹인다거나 여성들을 자리를 함께하게 해서 위로를 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살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장준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김원봉이 원래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이제 사내다운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고, 장준하는 김원봉의 이 일을 기록한 이유는 일본군에서 넘어와서 이제 광복군에 가담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광복군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다시 말하면 장준하는 김원봉이 임정이나 광복군이 아니라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분열주의적 행동을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봉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1945년 이전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도 1945년 이전까지는 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운동을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945년 이후의 활동인데, 독립운동가 훈장의 정식 명칭은 제일 앞에 건국훈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훈장, 해족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국이라 함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제가 지켜지고 있고요. 45년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건국에 기여했거나 참여한 사람들은 소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봉이 만약에 독립운동가로 소원이 된다면 북한 건국에 참여를 했고 6.25의 전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소원을 하게 되는 사례가 될 겁니다.